겨울 나기, 여름 나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작년 초겨울 지훈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렸어. 혹시 보일러 수리기사님 부르면 지금 왔다?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엄마의 말씀에 아빠는 부랴부랴 보일러 센터에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저희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요. 아빠는 전화로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통화를 마친 아빠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어요. 하필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내일까지는 수리받기 어려울 것 같아. 어쩌면 좋지? 바깥 기온은 영하 2도라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말이야. 보일러 고장은 온 가족에게 비상사태였어요. 지훈의 가족은 머리를 맞대고 이틀 밤을 잘 지낼 방법을 짜냈어요. 아빠, 우선 보온 텐트를 쳐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럼 차가운 공기도 좀 차단이 될 테고 작은 공간에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있으면 공기도 금세 데워지지 않을까요? 지우의 누나가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 방법은 쓰면 이틀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 엄마는 누나의 말을 듣고 제법 커다란 보온 텐트를 거실 한가운데 펼치셨어요. 보온 텐트 안에는 매트를 깔아 차가운 기운이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그 위에 전기 담요도 펼쳐 놓으셨어요. 이불은 따뜻한 거위털 이불을 넣어 이틀 밤을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셨죠. 그나저나 보일러가 고장나서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게 됐으니 씻는 건 어떻게 한담? 엄마는 텐트 정리가 끝나기 무섭게 씻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아쉬운 대로 물을 끓여서 차가운 물하고 섞었어야지 뭐. 아빠는 씁쓸한 마음에 입을 쩝쩝하고 다시면서 말씀하셨죠. 머리 감고 학교 가기는 글렀네. 글렀어. 누나는 지저분한 모습으로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조금 우울해지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다 같이 텐트에서 자면 캠핑하는 기분도 들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누나와 반대로 지우는 보일러 고장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까짓것 좀 춥기는 하겠지만 캠핑하는 셈 치고 즐기죠 뭐. 누나도 생각해보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했던 모양인지 어느새 지우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하고 쉬시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지우와 누나를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지훈의 집 거실에서 때 아닌 캠핑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밤이 되었어요. 지훈의 가족들은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텐트에 들어가 누웠어요. 그런데 옹기종기 누워있다 보니 생각보다 따뜻했죠. 그렇게 간신히 발을 뻗고 나란히 누워있을 때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텐트에 누운 김에 엄마가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그거 좋아요, 엄마. 아기 때로 돌아간 기분 한번 느껴보죠, 뭐? 지우는 엄마의 말씀이 반가웠어요. 엄마는 지우가 어릴 때 밤마다 옆에 누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기억이 지우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옛날 옛적에 떡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어. 그 아주머니는 매일 떡을 팔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니고는 했단다. 엄마의 옛날 이야기는 귓가에 달콤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훈의 가족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했죠. 바닥에서 살그머니 올라오는 전기 담요의 따뜻한 기운과 털 이불의 포근함, 거기에 가족들의 체온까지 더해져
추위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따스한 달콤한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나 싶을 즈음 뿡! 난데없이 방귀 소리가 텐트 안을 퍼졌어요. 그와 함께 스멀스멀 냄새도 피어올랐죠. 혹시 아빠가 방귀를? 누나가 텐트 입구의 지퍼를 열며 소란을 떨었어요. 지우와 엄마도 방귀 소리에 냄새 잠에서 깨고 말았죠. 테러다. 방귀 가스 테러야. 냄새. 지우의 말에 누나와 엄마는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방귀를 낀 아빠는 여전히 꿈나라였어요. 지우와 누나, 엄마는 그 모습이 더 재미있어서 한참을 웃었답니다. 지우네 가족은 이렇게 이틀 밤을 보냈어요. 의도치 않게 난방 에너지를 아끼게 된 이 경험은 나름대로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또 그날 이후 지우가 에너지 절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올 여름에 일어났던 또 다른 경험을 포함해서 말이죠. 한편 지난 여름 지훈의 집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었죠. 더워서 죽을 것 같다. 엄마, 에어컨디셔너를 언제 설치해요? 지우는 날마다 엄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투덜거리고 있었죠. 누나도 지우 옆에서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에어컨디셔너를 쏘아보았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지훈의 가족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줄곧 바빴던 엄마는 에어컨 설치를 미루다 그만 한여름이 될 때까지 설치하지 못하셨죠. 결국 지훈의 가족은 35도C를 웃도는 날씨에도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지우와 누나에게 아이스크림을 내밀며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라도 좀 먹어. 시원하게. 그러면 덜 덥게 느껴질 거야. 바깥 기온이 35도가 넘는데 어떻게 아이스크림만으로 버텨요? 정말 우리 이번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더니 이번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요.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내냐고요. 지우는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엄마를 보았지만 엄마는 고개를 흔들 뿐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도 알아봤는데 에어컨 설치 기사 너무 많아서 금방 설치를 할 수가 없대.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데 어쩌겠니. 이번 여름엔 이렇게 버텨보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표정도 밝지는 않았어요. 더위가 엄마만 피해서 갈 리는 없으니까요. 엄마와 지후, 누나는 더위에 지친 얼굴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얼굴 위로 흐르는 땀을 끝없이 닦아냈죠. 다음 날 지훈의 에어컨 없이 남은 여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지훈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대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아마 추운 겨울날 보일러 없이 이틀 밤을 보냈던 기억 덕분이었는지도 몰라요. 덥다고 매일 아이스크림만 잔뜩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더위를 피했는지 자료나 한번 찾아볼까?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지우는 인터넷 검색창에 피서라는 두 글자를 넣어보았어요. 그러자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정의한 피서의 내용이 올라왔어요. 피서. 기온이 상승하여 무더위에 시달리면 사람은 식욕이 떨어져 영양실조에 걸리고 잔병이 생기며 기력이 쇠약해져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덥지 않게 지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오랜 생활 경험을 통해 피서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었다.
피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따가운 햇볕을 피해서 그늘을 찾는 일이며 나무가 무성해서 녹음이 짙은 곳에 우선 햇볕을 가리는 일이 피서에 있어서 초보적인 일이다. 그 다음 그늘지고 물이 흐르는 계곡을 찾는 일이다. 전국 도처에 약수터가 있어서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를 마시면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갑다. 그러므로 여름철에 깊은 산속에 약수터를 찾아가면 좋다. 계곡은 산과 산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일조 시간이 짧아 서늘한 데다가 물이 흐르고 있어 더위를 잊기에는 가장 알맞은 장소이다. 약수를 마시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시원한데 이를 탁족이라고 한다. 여기서 조상들의 지혜를 잠깐 엿볼 수가 있어요. 발바닥에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한방에서는 오장육부로 통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탁족은 발만 물에 담그는 일이지만 온 몸의 더위를 잊을 수가 있게 합니다. 흔히 가정에서도 대야에 물을 떠놓고 탁족을 해서 더위를 잊곤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몸을 노출하는 일을 꺼립니다. 근래에 바다나 해수욕하는 풍속이 생겼으나 원래는 공개된 장소에서 알몸을 내놓는 일이 없었어요. 어린 남자아이들은 개울에 나가 목욕을 하여 더위를 피하고 어른들은 해가 진 다음에 개울에 가서 몸을 씻거나 뒤뜰에서 물을 끼얹는 정도의 방법으로 더위를 식혔다고 해요. 더위는 인류가 여름철에 겪는 공통된 시달림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기구를 이용하거나 약을 먹어 더위를 이기려는 노력도 하였다고 합니다. 더위를 식히는 기구로는 부채가 가장 손쉬운 기구이고요. 부채 그리고 한국에는 죽보인이라고도 있죠. 여름에 혼이불이 몸에 밀착되면 더워서 불편해서 대나무를 깎아 엉성하게 엮어서 공기가 통하게 만든 죽보인을 만들어 여름에 옆에 놓고 자는 지혜가 있었다고 해요. 아주 시원하죠? 그리고 석빙고라고 더위를 피하려는 노력이 과학기술로 발전한 마치 이글루 같은 개념이에요.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사용하는 석빙고도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요. 익모초즙이라고 여름에 더위를 이기는 약으로 먹는 것에는 단오날 쑥을 뜯어 두었다가 먹었고 익모초즙을 내서 먹었으니 식욕을 돋구고 원기가 왕성해져 여름에 더위를 이기게 할 힘을 길렀다고 해요.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창포 비녀를 하는 풍속도 더위를 막으려는 주술 행위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익모초는 제가 알기로는 한방에서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익모초 즙을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배앓이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생리통 이런 자궁에 관련된 그런 쪽이 약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 먹으면 좋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엄마가 구해주시고 하셔서 익모초 즙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씁쓸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익모초라는 그 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더위를 이기는 방법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나기 여름나기 재밌게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 미국은 겨울이고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겨울 진정한 겨울 12월의 문턱으로 이제 넘어가는 중인데요. 제 친구랑 전화를 좀 하다가 제 친구가 있는 곳은 이제 여름으로 한여름의 더위로 들어가는 찰나거든요. 친구가 호주에 있어요. 호주에 사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친구네 가족들은 이제 더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생각해 보니 제 이 한국말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보통 겨울 아니면 지금은 여름
이 두 곳 계절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통계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 분들이 듣는지 그런 게 간략하게 보여져요. 근데 너무나 다양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길 겨울을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름을 이제 맞이하는 지구 반대편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날씨, 어느 계절을 겨울이 되었든 여름이 되었든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있으시던 간에 슬기롭게 겨울을 나는 방법, 여름을 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이제 여기 제가 있는 곳도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주는 그렇게 겨울에 심하게 많이 춥진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비가 좀 많이 오긴 합니다. 비가 오지만 그래서 햇볕이 나는 날은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날 햇볕이 나오면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러 밖을 나가거든요. 반드시 저희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나가고요. 그래서 겨울이신 분들은 따뜻하게 하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름이 있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시원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야기들 준비해 올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모두 한 주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늘 웃으면서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서 만나요. 안녕.